북한 장마당의 진짜 모습 생존을 위한 자본주의의 아이러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북한에서 가장 흥미로운 공간, 바로 장마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신기한 공간. 그곳이 바로 장마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곳의 진짜 모습.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마당이란 무엇인가? 북한에서 장마당은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정식 이름은 종합시장입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모두 장마당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시장이 아니라 주민들끼리 물물 교환하던 장터에서 시작됐기 때문이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국가 배급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스스로 생존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곳이 바로 장마당입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모여서 물건을 교환하던 곳이 점점 커지면서 거대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처음에 이를 단속했습니다. 사회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주민들이 너무 많이 굶어 죽자 어쩔 수 없이 눈 감아주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북한은 공식적으로 종합시장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통제와 관리 하에서 말이죠. 현재 북한 전역에는 400개가 넘는 장마당이 있습니다. 평양의 통일거리 시장, 함흥의 성천강 시장, 청진의 수남시장, 해산의 해산시장 등 이 장마당들은 이제 북한 경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무엇을 팔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식료품부터 시작해 볼까요? 쌀, 옥수수, 밀가루 같은 주식,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같은 육류, 배추, 무, 고추, 마늘 같은 채소,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반찬, 과자, 사탕, 음료수 같은 간식, 심지어 중국에서 밀수입된 과일도 있습니다. 바나나, 오렌지, 사과, 포도까지. 물론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지만요. 의류도 다양합니다. 중국산 옷들이 대부분입니다. 청바지, 티셔츠, 운동화, 코트. 심지어 명품 짝퉁도 있다고 합니다. 화장품도 인기입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이 몰래 들어와서 비싸게 팔립니다. 북한 여성들도 예뻐지고 싶은 건 마찬가지니까요. 전자제품도 있습니다. 중국산 TV, 냉장고, 세탁기,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심지어 USB와 SD카드까지. 이 USB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입니다. 물론 불법이지만 은밀히 거래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약품입니다. 북한의 의료 체계가 무너지면서 장마당에서 약을 구합니다. 중국산 약품들이 주로 팔리는데 가짜 약도 많아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지어 마약도 거래된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빙두라고 부르는 필로폰이 일부 장마당에서 암암리에 팔린다고 합니다. 장마당의 주인공들. 장마당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장사꾼들입니다. 북한에서는 돈주라고 부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중국과의 밀수 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죠. 돈주들은 이제 북한 경제의 실세입니다. 그들이 돈을 빌려주고, 그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그들이 뇌물로 권력자들을 매수합니다. 다음은 상인들입니다. 대부분 여성입니다. 북한에서는 남자들이 직장에 나가야 하지만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장마당의 80% 이상이 여성 상인입니다. 이들을 장마당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북한 사회를 실질적으로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합니다. 자리세를 내고, 물건을 팔고,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장마당 아줌마들은 억세고 강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또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과 보안원들입니다. 이들은 장마당을 감시하고 단속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뇌물을 받습니다.
장사꾼들은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바칩니다. 그래야 장사를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북한의 부패 시스템입니다. 아래에서 위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마당 경제의 규모. 장마당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70% 이상이 장마당을 통해 생활합니다. 국가 배급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평양의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식량을 구합니다. 한 탈북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북한에서 장마당이 사라지면 일주일 안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장마당의 하루 거래액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1년이면 수조 원 규모입니다. 이것은 공식 경제보다 훨씬 큽니다. 북한의 실질 GDP에서 비공식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장마당은 북한 경제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 없이는 북한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장마당의 가격과 환율. 장마당에서는 북한 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 위안화나 미국 달러가 통용됩니다. 북한 돈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니까요. 장마당 환율은 공식 환율과 전혀 다릅니다. 공식 환율은 한 달러에 100원 정도지만 장마당 환율은 한 달러에 8,000원이 넘습니다. 이 환율은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북한 경제 상황에 따라 출렁거리죠. 쌀 가격을 볼까요? 1kg에 5,000원에서 6,000원 정도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7,000원에서 8,000원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비싼 거죠. 북한 주민들의 평균 월급이 3,000원 정도인데 쌀 1kg 사려면 거의 2일치 월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쌀 대신 옥수수를 먹습니다. 옥수수는 쌀의 3분의 1 가격이니까요. 돼지고기는 1kg에 2만 원 정도, 닭고기는 1만 5천 원 정도, 계란 한 판은 1만 원 정도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는 얼마일까요? 약 50달러에서 100달러입니다. 북한 돈으로 40만 원에서 80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비싸지만 그래도 팔립니다.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요. 휴대전화는 중국산 스마트폰이 200달러에서 500달러, 북한 돈으로 160만 원에서 400만 원입니다. 평범한 주민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지만 돈주들은 거뜬히 삽니다. 이 가격들은 계속 변합니다. 특히 국경 봉쇄나 단속이 강화되면 급등하죠. 코로나19 때는 가격이 2배에서 3배까지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요. 장마당과 계층 분화. 장마당은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계층 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죠. 북한은 원래 평등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합니다. 돈주들은 평양의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중국 유학 보내기도 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존이 어렵습니다. 쌀 한 끼 먹기도 힘들고 병원에도 갈 수 없습니다. 장마당은 기회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공간입니다. 특히 출신 성분이 나쁜 사람들은 장사를 해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없고 늘 단속의 대상이 되니까요. 반면 당 간부나 보안원 가족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장사를 합니다. 좋은 자리를 독점하고 경쟁자를 단속으로 제거하고 돈을 벌어들입니다. 장마당은 북한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자본주의와 권력이 결합된 부패와 불평등의 공간이죠. 장마당과 여성의 지위. 흥미로운 것은 장마당이 여성의 지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장마당에서는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여성들이 돈을 벌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경제적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직장에 나가지만 월급을 못 받습니다. 국가가 줄 돈이 없으니까요. 반면 여자들은
장마당에서 실제로 돈을 벌어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여자들의 발언권이 커졌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제 북한에서는 여자들이 남편을 선택할 때 직장이 아니라 장사 능력을 봅니다. 돈을 잘 버는 남자가 인기가 많고 무능력한 남자는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이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자가 경제력이 있으니 무능력한 남편을 떠날 수 있게 된 거죠. 장마당은 북한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지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동시에 더 큰 부담도 주었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하면서 동시에 돈까지 벌어야 하니까요. 장마당과 북한 정권. 김정은은 장마당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복잡한 심정일 겁니다. 한편으로는 장마당이 필요합니다. 장마당이 없으면 주민들이 굶어 죽으니까요. 1990년대 같은 대량 아사는 체제를 위협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마당이 위협적입니다. 장마당은 자본주의의 씨앗이고 사회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당의 통제를 벗어나니까요. 그래서 김정은은 통제와 허용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장마당을 허용합니다.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고요. 하지만 너무 커지면 단속합니다. 2009년 화폐 개혁도 그런 시도였죠. 물론 완전히 실패했지만요. 최근에는 장마당을 공식화하고 세금을 거두려고 합니다. 자릿세 사용료 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걷어갑니다. 또 충성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장사꾼들에게 강제 기부를 요구합니다. 김정은의 생일이나 당 창건 기념일 같은 때 돈주들은 큰 돈을 바쳐야 합니다. 안 바치면 장사를 못하게 만들거나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정권은 장마당을 억누르면서도 활용합니다. 완전히 없앨 수도 없고 완전히 자유롭게 둘 수도 없는 딜레마죠. 장마당이 가져온 변화. 장마당은 북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성분이나 출신보다 돈이 중요해졌습니다. 돈만 있으면 뇌물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보가 유통됩니다. 장마당을 통해 외부 정보가 퍼집니다. 한국 드라마, 중국 상품, 외국 소식 모두 장마당을 통해 전파됩니다. 셋째, 사람들의 의식이 변합니다.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은 계산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윤을 따지고 효율을 생각하고 경쟁합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교육과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입니다. 넷째, 국가 의존도가 낮아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를 믿지 않습니다.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계층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에는 성분이 나쁘면 절대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마당에서는 돈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여전히 권력이 중요하지만 돈으로 권력을 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북한 체제의 위협이 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충성만 하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계산하고 따지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로 변하고 있습니다. 장마당의 미래. 장마당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장마당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 정권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이제 경제의 필수 요소가 되었으니까요. 다른 이들은 김정은이 강력한 단속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장마당이 체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되돌리려 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장마당은 이미 북한 사회를 돌이킬 수 없이 변화시켰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제 시장 경제를 경험했습니다. 자본주의를 맛봤습니다. 돈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습니다. 장마당은 북한 변화의 씨앗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북한 사회를 안에서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언젠가 북한이 변화한다면 그 시작점은
바로 장마당이 될 것입니다. 결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북한 장마당의 진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아이러니, 통제와 자유가 충돌하는 공간, 생존을 위한 주민들의 치열한 삶. 장마당은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북한 사회 변화의 엔진입니다. 체제 모순이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미래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장마당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존 욕구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장마당의 미래가 곧 북한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마당이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